여러분 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건강 좋은 날 시작합니다. 윤동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율입니다. 네, 내일이 세계 콩팥의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 혈액을 걸러서 소변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장기가 콩팥이라고 하는데 이 콩팥의 만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주간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신장학회에서는 콩팥을 지키는 생활수칙, 콩팥 지킴이 챌린지 등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내 만성 콩팥병 환자는요, 30세 이상 7명 가운데 1명꼴로 발병 빈도가 꽤 높은 편인데요. 하지만 이 병에 대한 인식은 좀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빨리 치료하면은 병의 진행을 늦추거나 멈출 수 있다고 하니까요. 평소에 세심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만성 콩팥병 예방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게 필수라고 하는데요. 콩팥 질환은 상당 부분 진행될 때까지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검진을 받는 것이 필수라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비대면 주치 건강 좋은 날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오늘의 주제도 이 건강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질환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건강 좋은 날 오늘 주제는 국내 암 발생률 1위 위암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암은 대개 초기에 증상이 적어서 발견하지 못하고 이후에 발전하고 발견되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중에 위암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에게 많이 나타나는 암이라고 하니까 오늘 이 시간 집중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환수 소화기내과 전문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화기내과 전문의 김완수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위암인데 먼저 위의 구조, 위치, 그리고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네, 위는 상복부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주머니 모양의 장기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위로는 식도와 연결되어 있고 아래로는 십이지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섭취한 음식을 보관하면서 부수고 분해해서 소장으로 배출하는 기능을 하고 위산과 같은 음식물을 소화하는 성분을 분비하고 있습니다. 위는 분문부와 기저부, 위체부, 전정부, 유문부로 구분이 되고요. 위벽은 점막층과 점막 하층, 근육층, 그리고 장막층의 4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우리 그 소화장기 가운데 가장 크기가 큰 게 바로 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위암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먼저 위암의 정확한 개념과 종류를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위암은 위에 생기는 종양 중 악성 종양을 의미합니다. 종양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양성 종양은 주위 장기로의 침범이나 전이가 없는 반면에 악성 종양은 주위 장기로 침범하거나 전이를 하는 종양을 악성 종양이라고 합니다. 위에 생기는 악성 종양 중에서 90% 이상이 서남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정도에 따라서 조기 위암과 진행 위암으로 분류가 되고요. 조기 위암은 점막층과 점막 하층을 침범한 경우에 진행 위암은 위암이 근육층이나 장막층까지 진행한 경우를 진행 위암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위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음식을 먹다 보면 계속 소화를 해야 되고 또 스트레스 받으면 굉장히 좀 예민한 기관이기 때문에 위암이 발생하는 원인도 여러 가지일 것 같거든요. 좀 다양합니까? 네, 위암의 발병 원인은 아주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밝혀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주로 환경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요인으로 나누어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환경적인 요인은 식생활과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그리고 음주와 흡연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식생활은 주로 우리 한국인이 간장이나 고추장, 그리고 된장 같은 짠 음식을 즐겨 드시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 이상의 염분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위가 점막이 자극하게 되고 이런 손상이 지속되면서 위암을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탄 음식이나 햄, 소세지와 같은 훈제 음식, 그리고 절인 음식, 젓갈류 등이 다수의 발암성 물질을 생성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위 점막에 기생하는 세균이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인정한 어떤 위암의 위험 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균이 있으면은 위암이 발생할 확률이 2배에서 3배까지도 증가한다고 되어 있지만 균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위암이 걸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성인의 60% 정도가 이 헬리코박터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다음으로 흡연을 하는 사람이 하지 않는 사람보다 위암의 발생률이 2배에서 3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 같은 경우는 위암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과음을 하는 경우에 위를 지속적으로 자극을 함으로써 위암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력의 경우에서는 형제가 위암이 있는 경우에 발병률이 2배에서 3배 정도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앞서 언급된 내용 중에 이 위염에 좀 자주 걸리는 분들은 위암까지 번지지 않을까 우려를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실제로 위암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위암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으로는 만성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 화생 그리고 위선종 등이 있습니다. 만성 위축성 위염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위가 자극을 받아서 염증이 생기고 위벽이 얇아진 상태를 의미하겠습니다. 이러한 만성 위축성 위염이 오래 지속되면은 위 점막이 소장이나 대장의 점막처럼 성격이 변하는 장상피 화생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만성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위암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장상피 화생에서 더 진행을 해서 이제 위선종이 생기게 되면 위선종은 암의 전 단계로서 방치를 하게 되면 약 3년에서 5년 이내에는 99% 이상 위암으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선종은 꼭 제거를 하는 치료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특히 뭐 도입부부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 위암으로 저희가 소개를 드리면서 출발했는데 한 자료 보니까요. 성별이나 연령대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웠던 게 이 연령대가 노년층이 아니라 20대, 30대 청년층이었거든요. 이 발병률 그리고 뭐 발병 추이까지 한번 골고루 짚어주실까요? 네. 위암은 지난 약 20여 년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2018년에 발표된 통계에서도 위암은 우리나라 남녀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이었습니다. 성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는 남성에서는 위암이 1위를 차지하였고 여성은 4위를 차지했습니다. 장기적인 추세에서는 위암이 10년 동안 약 10만 명당 45명에서 31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위암의 생존율을 보았을 때는 10년 전에 비해서 5년 생존율이 약 19% 정도 증가해서 68% 정도 되는 높은 생존율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이 비교를 해서도 아주 높은 수치로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조기 검진을 많이 시행하게 되고 위 내시경이 보편화되면서 조기 위암이 발견되면서 생존율이 높아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만성 위염이라고 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호발하는 위암이 따로 있는데 주로 50대 이상의 성인에서는 이제 장형 위염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만성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생에서 선종을 통해 수년 동안 천천히 진행하는 위암이 발생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은 미만성 위암은 이미 발견되었을 때 위 전체에 퍼져 있는 경우가 많고 진행이 빠르고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질병관리청에 따르면요, 만성 위염에 걸릴 경우에는 우리가 딱 태어났을 때 그 정상적인 위 상태로 돌아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위에 이 위암의 위험 요인들이 쌓일 때 어떤 증상들이 생길지 위암의 증상도 한번 짚어주세요. 네, 위암은 사실 증상이 없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기 위암의 경우에서는 80% 이상의 환자가 증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약 10%의 환자에서도 약간의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등의 증상만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증상으로 위암을 의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진행이 위암에 있어서도 약 절반 정도의 환자에서는 증상을 호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상을 호소하더라도 체중 감소라든지 원인을 알 수 없는 복통이나 오심, 구토, 그리고 식욕 감퇴, 심한 경우에는 위장관 출혈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이러한 증상들을 때문에 위암을 특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증상만으로 위암을 의심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 염려증이나 과잉 진료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증상만으로는 이 위암을 의심해 볼 수 없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국가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 수명까지 살 경우에 남성의 경우에는 5명 중에 2명꼴로, 여성은 3명 가운데 1명꼴로 암에 걸릴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요, 이 암 사망의 30%는 우리의 식습관에 기인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앞서 선생님께서도 탄 음식이나 짠 음식이 좋지 않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국립암센터에서는 특히 위암 같은 경우는요. 짠 음식을 많이 섭취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위암 발병 위험이 4.5배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짜게 드시는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위암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제 사례자를 저희가 영상으로 만나보고 올 텐데요. 먼저 영상 함께 하겠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건강을 위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합니다. 건강검진을 하러 갔거든요. 셰프를 떼내야 될 혹이 있어갖고. 그래 떼냈는데, 그래 이제 일주일 딱 하면 오셔서 군기라. 집에 지금 전화가 왔어요. 일주일 또 오랬는데 왜 전화가 왔습니까? 이래 물으니까. 내일 이제 저 보호자를 모시고 오십시오. 이라는 게라. 그래 이제 시 찍고 뭐 이거 싹 다 찍었어요. 또 찍은 게 이 암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아들만 영만 놀라 난리가 나고 막 못난 사람 하면 죽는다고. 좋은 데가 하자고. 1년 만에 한 곳은 했다 아닙니까? 건강검진을 했는데 아무 거기면 딱 보고 건강했고 힘이면 딱 하는 거기지. 아무 뼈 아픈 데도 없고 우리 집안에는 아무도 암에 걸린 사람 없습니다. 아들이고 딸이고 아무도 없습니다. 다 건강합니다. 장사는 한 30년 넘게 했어요. 그전에 식사도 그래요. 그만 아침도 점심때 되면 한 숟가락 더 먹는 거야. 그래 저녁에 오면 이제 집 오면 밥 먹고 물은 많이 먹어요. 입이 자꾸 자꾸 마르니까 자꾸 먹는 거지. 당도 있고 또 혈압도 있고 그래요. 또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앉는 데가 잘 못 앉았다 해요. 또 혹이 수술 잘 못 했던가 좀 더 되시면 죽는 기라 이거 말이에요. 그때 발견 안 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죽으나가도 모르는 기라. 일이 병이 날 줄 누구 알았습니까? 갑자기 위험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만은 그 전에 이제 종양이 조금 있다고 하네요. 식구별로 다 놀랬죠. 보통 어르신들이 이제 혼자 계시니까 제때 식사를 안 하시니까 이제 먹고 싶을 때 먹고 그냥 먹기 싫을 때 안 먹고 이랬더만은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네요. 다행히 조기에 발견된 덕분에 내시경 시술로 위암을 완전 절제할 수 있었습니다. 위 내시경과 CT 검사를 앞두고 경과를 관찰 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좀 어떠세요? 안쪽으로 가실까요? 내가 뭐 네네. 그냥 아프지. 계속하세요. 그게 없지. 요새는 배 아프고 그런 건 안 그래요. 없으세요? 일시적으로 그냥 잠깐 뭐 위경련이나 그쪽인 것 같아요. 당뇨 때문에 쌀도 많이 드시면 안 되니까요. 고기 드세요. 고기 생선. 일기인데 일기 중에서도 앞쪽이 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내시경으로 떼고 나서 재발할 확률이 한 0.5%. 검진 위내시경을 하시다가 혹이 발견되셔가지고 거기서 조직 검사를 하셨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위암으로 진단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기 위암인 것 같은데 정확한 뭐 내시경으로 치료를 하실지 수술을 할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어서 이제 환자분을 저한테 보내주셨고요. 제가 봤을 때는 크기가 아주 작고 추가 검사를 했을 때 다른 뭐 전이나 이상 소견이 없었기 때문에 내시경으로도 치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이 혹을 이제 조직 검사를 했는데 이게 이제 암이라고 진단이 나와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신 거거든요. 암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 암이 그럼 몇 기냐 이거를 제일 궁금해 하시는데요. 저희도 이제 그거를 알기 위해서 CT 검사랑 그 외에 이제 몇 가지 기본적인 검사를 진행을 했고, CT 검사에서 특별히 주위에 뭐 임파선이라든지 다른 장기로 전이는 보이지 않았고, 그 이외에도 다른 검사들의 문제가 없어서 이제 1기의 조기 위암으로 생각이 됐었습니다. 시술하기 어려운 위치긴 했는데 그래도 크기가 작고 환자분이 이제 고령이라서 수술을 하는 것보다는 내시경 치료를 먼저 시도를 해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내시경으로 절제를 하는 것을 이제 점막하 박리술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술을 환자분한테 권해드렸었고 80세 이상의 고령인 환자분들도 기저질환이 심하지 않거나 컨디션이 괜찮으시면 이 내시경 시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 암을 진단받으시고는 많이 당하고 하셔서 좀 망설이셨는데 좀 가족분들하고 충분히 이제 상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후에 이제 시술을 받겠다고 저희 쪽에 다시 내원을 했습니다. 암 덩어리만 딱 떼는 게 아니고 그 주위에 이제 정상 조직까지 같이 이제 넉넉히 떼내서 한 2cm 정도 떼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술은 한 40분 정도 수면 내시경으로 진행을 했고
이후에 이틀 정도 금식하시고 나서 특별한 합병증이 없어서 물 드시고 나서는 이제 미음, 죽 드시고 나서 특별한 문제 없이 퇴원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합병증은 시술 초기 2주에서 한 달 사이에 대부분 생기기 때문에 시술 자체에 대한 합병증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 사이에 천공이나 출혈 같은 합병증이 없었고 환자분도 한번 복통이 있어서 응급실로 오신 적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시술하고는 무관한 일시적인 복통이었던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 있으시고요. 그 이외에 다른 증상은 없어서 지금은 시술 합병증 없이 잘 회복되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조기 위암을 내시경으로 완전 절제한 이후에는 재발할 확률이 연구마다 다른데 대략적으로 0.5%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6개월마다 하는 정기 검진을 잘 챙겨서 받으시면 혹여나 재발을 하더라도 또 초기에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암 시술 이후 식습관 개선과 규칙적인 운동에 집중했습니다. 수술한 게 문제가 아니고 뒤가 편해야 된다고 3개 다 먹게 해. 씨앗 든 거는 일절 먹지 말게 해. 딸기, 포도, 수박, 도마도, 참깨, 깨소금 안 있으면 그것도 못 먹게 하고 콩도 못 먹게 하고 옥수수는 일절 못 먹게 해요. 죽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죽을. 영양제는 아직까지는 회복이 안 됐다고 먹지 말고 이 냉기 문제가 아니고 뒤 조리를 잘해야 된다 해서 그래 절대 먹지 말고는 안 먹습니다. 운동은 우연 한 바퀴 하고 돌아고 돼요. 한 바퀴서 다시 딱딱딱 뺑뺑 한 2바퀴 돌서야 돼. 그래 돈도 아닙니까? 건강 검진을 안 가시면 암인가 뭐인 거 모르는 게라요. 배가 안 아파는 거 모르는 게라요. 혹 있는가 뭐 있는 거로. 이러다 살아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내 소원은 그게이다. 아들 건강하게 잘 살고 몸만 아프고 오이라도 놀러 다니고 펄펄 돌아다녀야 되지. 그래서 하고 싶지. 시술 후 관리가 중요한 위암의 점막하 박리술 치료였습니다. 내시경 시술을 통해서 위암 치료를 받은 사례자 영상으로 만나고 왔습니다. 이분은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건강검진 통해서 조기에 위암을 발견했었는데 위암의 진단과 또 제대로 된 치료를 위해서 중요한 병기별 특징, 질병의 경과, 시기별로의 특징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위암의 진행 정도를 나타내는 병기는 치료 후에 예후를 판정하고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병기 판정은 암의 침범 깊이나 림프절 전이 상태, 다른 장기 전이 여부를 판정해서 이 조합해서 계산해서 1기에서 4기까지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숫자가 높을수록 진행된 위암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1기 위암은 위의 점막과 점막 하층이 국한된 경우이고요. 임파선 전이가 없거나 한두 개인 경우에만 1기로 판정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내시경 시술이나 외과적 수술로 완치가 가능하고 90% 이상의 5년 생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기는 암의 침륜이 깊거나 깊어도 임파선 전이가 없거나 암의 침륜이 깊지 않으면서 소수의 주위 임파선 침륜이 있는 경우가 2기가 되겠고 이 경우에는 수술과 보조 항암 치료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5년 생존율은 70%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3기는 암의 침륜 깊이가 깊고 임파선 전이가 다수 있는 경우를 3기라고 하고 3기 초기의 경우에서는 약 50%의 5년 생존율을 보이고 3기 후기 경우에 있어서는 30%까지 5년 생존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4기는 다른 장기로 전이가 있는 경우를 4기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완치를 위한 수술이 어렵기 때문에 5년 생존율이 약 10% 미만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위암 1기부터 4기까지 설명을 듣고 보니까 빨리 발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위암의 경우 진행 속도가 좀 빠른 편인지 느린 편인지 궁금한데요. 사실 위암 한 가지만 가지고 진행 속도를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암 세포의 분화도나 또 나이나 환자의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속도를 보일 수가 있지만은 최근에 한 연구에서 우리나라에서 위암 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이 위암의 진행 속도를 발표를 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보시면은 조기 위암을 치료하지 않았을 때 전이하지 않은 진행 위암으로 발전하는 데까지는 약 34개월이 걸린다고 보고를 하였고요. 좀 더 세분화해서 보면은 1기에서 2기까지는 34개월, 2기에서 3기까지는 19개월, 3기에서 4기까지는
12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기 조기 위암 환자에서 치료를 전혀 하지 않았을 때 약 5년 정도 경과한 이후에 사망을 하였다는 결과도 있었기 때문에 조기 위암이라고 해서 치료를 늦추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소화기 종양과 암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것은 제 경험적인 측면이긴 하지만은 식도암이나 췌장암, 간암, 담도암보다는 위암이 진행이 느린 것 같고 하지만은 대장암보다는 위암이 좀 속도가 빠른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분께서는 이제 위암 진행 속도보다는 발견 속도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이제 건강검진 통해서 위 건강을 체크하곤 하는데 가장 확실하게 위암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 검사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위암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위 내시경과 위 조영술, 그리고 CT, 내시경 초음파, MRI, PET-CT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위 내시경이 가장 기본적이고 정확한 확실한 위암을 진단할 수 있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내시경 기계가 입안을 통해서 식도와 위까지 들어가게 되고 위 안을 직접 관찰한 다음에 위암이 의심이 되면은 조직 검사를 해서 확진까지 할 수 있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비수면으로 검사를 하게 되면은 구역질이 나고 검사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고 또 하지만 수면으로 검사를 하게 되면은 그런 힘든 점은 거의 없겠습니다. 위 조영술은 조영제라고 하는 약물을 복용을 한 이후에 자세를 바꿔가면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위에 구조적인 이상이 있는지 보는 검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내시경에 비해서는 검사하기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내시경에 비해서 정확도가 떨어지고 또 조영술에서 위암이 의심이 되면 결국은 내시경을 다시 해서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하기에 내원하기 어려운 경우나 고령으로 내시경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서 그래서 위 조영술을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CT는 위암이 진단된 이후에 정확한 병기를 확인하고 주위 임파선이나 타 장기로 전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게 되고요. 내시경 초음파는 내시경 끝에 조그마한 초음파가 달려 있는 특수 내시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내시경이나 CT로 정확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어려울 때 특히 조기 위암에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MRI와 PET-CT도 마찬가지로 앞서 시행한 검사들에서 정확한 병기 판정이나 치료 계획을 세우기 어려울 때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검사 과정을 통해서 위암 몇 기다 이렇게 병기가 판정이 된다면 거기에 맞는 치료 방법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될 텐데요. 위암의 치료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조기 위암의 경우에서는 조기 위암 중에서도 점막층이나 점막 하층의 얕은 층만을 침범한 아주 초기에 이제 조기 위암에서는 내시경 시술로도 위암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술을 점막하 박리술 ESD라고 부르는데요. 이 경우에서는 특히 임파선 침범이 없어야 하고 내시경 칼을 이용해서 병변의 주위와 아래쪽을 박리하는 방식으로 제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술은 위암뿐 아니라 위 선종의 치료에도 사용을 하고 있고 전신 마취 없이 수면 마취로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술 시간이 30분에서 아주 길어도 2시간 이상은 걸리지 않기 때문에 시술 시간이 짧고 입원 기간도 4일에서 5일 정도로 수술보다는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치료 방법으로서는 이제 수술이나 항암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등이 있겠습니다. 네, 이 암이 발생하는 위치나 병기 등에 따라서도 이제 수술 방법이 정해질 텐데 위암 수술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보통 진행이 됩니까? 네, 위암 수술의 종류는 이제 수술의 기법과 또 절제하는 범위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는데요. 우선은 수술 기법으로 봤을 때는 개복 수술과 복강경 수술, 로봇 수술로 보통 나뉘어집니다. 개복 수술은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복부를 크게 절개해서 위암 수술을 진행하는 방법이고요. 복강경 수술은 복부에 한 4개에서 5개 정도의 구멍을 뚫은 다음 이 구멍을 통해서 수술 기구와 카메라를 넣어서 배 안에서 수술을 진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개복 수술에 비해서 많은 경험과 기술이 필요하지만 미용적인 면이나 수술 후의 통증, 회복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로봇 수술은 기본적인 방법은 복강경 수술과 비슷하지만
컴퓨터 시스템으로 의사 손에 움직임을 전달받은 이 로봇 팔이 미세한 조정으로서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미세한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암의 어떤 절제, 위의 절제 정도에 따라서 위 부분 절제술, 위 전 절제술, 그리고 유문 보존 위 절제술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위암이 위 아래쪽에 위치한 경우에는 위 아래쪽 약 절반 정도와 12지장을 같이 절제를 해서 남아있는 위와 소장을 이어붙이는 방법이 위 부분 절제술이고요. 위암이 아주 크거나 이 위의 상부에 위암이 위치했을 경우에는 위 전체를 다 절제를 하고 식도와 소장을 이어붙이는 위 전 절제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위의 상부에 위치한 조기 위암의 경우에서는 이 위의 유문부가 위의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 유문부를 보존하는 위 유문 보존 위 절제술을 최근에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치료나 수술, 특히나 암 치료와 수술에 있어서는 건강한 체력이 뒷받침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만약에 이제 위암, 수술, 치료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환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관리가 필요하고 뒷받침되면 좋은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치료를 시작하시기 전에 감기나 고열과 같은 다른 질환을 걸리지 않도록 꼭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식사 제한을 극단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으로 잘 드시고 오히려 잘 드시고 몸을 만들어서 오셔야 수술이나 시술을 견뎌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성분을 알 수 없는 이런 약제나 건강식품은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드시던 약들은 미리 확인을 해서 특히나 부정맥이라든지 심장이 좋지 않으셔가지고 혈액순환제나 응고 억제제를 드시는 경우에서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를 해서 수술 전에 중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고혈압이나 당뇨약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대로 복용을 하셔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네, 이렇게 위암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이 발생률이 가장 높은 암이라고 하는데 발생률은 높습니다만 조기에 발견하게 되면 완치 가능성 또한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검진이 중요한데 지난해 국가 암 검진을 받지 못한 분 같은 경우에는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해서 추가 등록 신청을 하시면 6월까지 국가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특히 우리 지역 경남에서는요, 국가 암 검진 시에 발생하는 비급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미리미리 잘 확인하셔서 혜택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건강 좋은 날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은 6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비대면 조치 건강 좋은 날 오늘 주제는 위암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암 발생률 1위에 꼽히고 있는 위암인데요. 김한수 선생님의 신의 한 수가 지금 공개되겠습니다. 선생님 공개해 주시죠. 네, 위암을 위한 신의 한 수는 양배추입니다. 네, 오늘의 신의 한 수로 양배추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 피타고라스가요, 양배추를 두고 인간을 밝고 원기 있게 만들어주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채소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오늘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튼튼한 위 건강을 위한 오늘의 신의 한 수. 제철 바람을 타고 온 초록빛 채소 양배추입니다. 겉잎이 초록색이며 깨끗하고 윤기가 나는 것으로 들었을 때 묵직한 것이 싱싱한 양배추입니다. 소금물이나 식초물에다가 15분 정도 담그시고 난 뒤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채소로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위와 장 건강에 좋은 양배추. 위암 예방을 위한 신의 한 수 양배추 아삭아삭하게 전해드립니다. 세계 3대 장수식품으로 손꼽히는 양배추. 양배추의 유황, 염소 성분이 위장 점막을 강화시켜주고 손상된 위를 재생시켜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육해공의 영양결합 첫 번째 메뉴 문어 양배추전. 양배추를 썰 때 겉에 잎과 속에 있는 잎을 따로 분리하셔서 썰게 되면 양배추가 예쁘게 썰어집니다.
위 건강을 돕는 마와 손질한 재료를 모두 넣고 부드럽게 반죽한 다음 냉장고로 직행한다. 반죽을 냉장 숙성을 하게 되면 전을 부었을 때 반죽이 바삭바삭하게 되기 때문에 냉장 숙성을 하셔야 합니다. 숙성된 반죽에 위벽 보호를 돕는 비타민 U와 비타민 K가 풍부한 양배추를 듬뿍 올리고 문어와 베이컨, 반죽을 차례로 올려 구워주면 반죽에 다른 말을 넣으시면 반죽이 더욱더 부드러워집니다. 양배추를 타우린이 풍부하게 함유된 문어나 오징어와 함께 먹으면 다이어트에도 그만이라는 사실. 채소를 싫어하는 아이들의 입맛도 단번에 사로잡는 양배추 베이컨 덮밥. 양배추 조리를 하실 때 겉잎이나 속심지를 버리시는 경우들이 있으신데요. 이 두 가지를 다 버리게 되면 영양소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베이컨은 구워서 기름을 제거하고 덮밥 하실 때 양파를 충분히 볶으셔야지 덮밥 위에 올렸을 때 양파에 맛있는 맛이 납니다. 양배추와 당근을 함께하면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위장 보호와 소화를 도와주는 양배추와 베이컨의 풍미가 살아있는 덮밥. 노른자를 톡 터뜨려서 한 입 가득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지금부터는 두 가지 요리와 딱이면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메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밥상의 상큼 요정 양배추 겉절이. 양배추의 설포라파는 위암의 원인균 활성화를 억제하고 항산화 물질인 셀레늄은 위암 예방을 돕는다고 합니다. 약 5시간 동안 양배추를 절인 후 다시마, 멸치, 육수, 찹쌀풀 만드실 때 콩물을 넣어주시면 고소합니다. 이렇게 돌리다가 이렇게 거품이 나면 끄시면 되세요. 양파와 사과, 마늘, 새우가루 등을 넣고 양념을 만든 다음 절인 양배추, 실파와 함께 골고루 치대주기만 하면 봄철 뚝 떨어진 입맛까지도 쑥 올려주는 양배추 겉절이 완성! 양배추를 전자레인지에 8분 정도 찐 후 찬물에 헹궈 드시면 더욱더 아삭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을 가득 품고 있는 양배추. 우리의 위를 튼튼하게 보호하기 위한 신의 한 수 양배추로 오늘도 건강한 한 수 싱싱하게 달성했습니다. 네, 봄철에 입맛 없다라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양배추 요리법으로 극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배추를 통해서 없던 입맛도 살려보고 특히나 중요했던 것이 위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였습니다. 선생님, 양배추 칭찬 좀 해주세요. 네. 양배추에는 베타카로틴이나 비타민-C 그리고 식이섬유 등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로 인해서 백혈구를 활성화시키고 염증이나 종양을 억제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K나 U가 위장 점막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섭취는 장 안에 가스를 발생시켜서 복부 팽만감이나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섭취는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양배추를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평소에 생활 습관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위암을 좀 예방할 수 있는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절인 음식이나 훈제 음식, 그리고 염분이 많거나 탄 음식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천천히 오래 씹고 가벼운 산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식이 조절이나 금연으로 위암을 어느 정도는 예방할 수 있지만 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죽이는 제균 치료도 연구에 따르면은 50%까지도 위암 발생을 억제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위 내시경을 시행해서 위 선종을 미리 발견해서 제거하는 것이 위암의 예방에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부정한 자세가 위산 역류나 불필요한 위산 분비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맵고 짠 음식, 탄 음식을 멀리 해야 되는데 요즘 굉장히 바쁘다고 해서 식사를 아예 거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몸이 규칙성 유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소화 효소나 또 호르몬 등이 일정한 시간에 분비가 되고 몸도 최상의 상태를 유지한다고 하니까 규칙적인 생활 습관 중요하겠고요. 신의 한 수에서 소개해드렸던 양배추 그리고 위암 예방법까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건강 오네요 시간입니다. 방송 전에 미리 보내주신 질문부터 실시간 질문까지 하나하나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는 40대 직장인 남자입니다. 요즘 목에 이물감이 느껴져서 헛기침을 자주 하고 가슴이 쓰려서 힘이 듭니다. 점심시간에도 죽을 자주 찾게 되는데요. 생채소나 과일 같은 경우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더부룩하다는 생각이 들 때면 어김없이 또 속에서 신물이 올라오고 트림도 자주 나옵니다. 건강검진 받아보니까 만성 위축염이 있다고 하지만 미미하기 때문에 치료는 필요 없었고요. 다른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가 좋다고 해서 매일 챙겨 먹고 있는데 여전히 증상가 남아있어 고민입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질문하신 분은 보면은 목에 이물감이 있으시고 헛기침이나 가슴 쓰림 그리고 평소에도 신물이 올라오고 트림도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역류성 식도염에 가장 합당한 증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제 내시경에서는 만성 위축성 위염만 있고 식도염은 없다고 하신 것 같은데 최근에는 비미란성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해서 내시경 검사에서는 정상이지만 이렇게 위산이 올라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하신 분 같은 경우는 내과에 가셔서 상담을 받으신 다음에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처방을 받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분께서는 얼른 내원하셔서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상담도 함께 만나볼게요. 이번엔 여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석 달 전부터 결혼 준비하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서인지 하루에 한 끼를 먹거나 아예 먹지 않는 날도 많았습니다. 며칠 전 배가 고파서 햄버거를 먹고 난 후부터 등을 펴기 어려울 만큼 복통이 있더니 그 후로 소화가 잘 안 됐고 속에서 이상한 입냄새가 나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위암으로 수술한 적이 있어서 그런지 선천적으로 위가 약할 수 있다고 하던데 저도 위암 걱정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말씀하신 증상들만 가지고는 이제 갑작스러운 증상들이기 때문에 위경련이나 스트레스성 위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고요. 하지만은 이런 증상만 가지고는 위암이 아니다라고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이 지속된다면 병원을 가셔서 위내시경 검사를 한번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런 갑작스러운 복통이라면은 위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뭐 담석이라든지 이런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네, 꾸준하게 검진을 받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하겠고요. 다음 질문 보니까요. 앞서 저희가 만나봤던 사례자와 유사합니다. 올해 70세인 시어머니께서 지난해 말 건강검진에서 위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돼서 시술 치료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동안 왕성한 활동과 함께 식사를 잘 하시던 어머니께서 위암 치료 이후에 극도로 음식을 꺼리십니다. 일반식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자꾸 죽을 해서 드시고 과일도 갈아서 드십니다. 죽을 못 드시게 하면 꼭 물에 밥을 말아 드시는데 얼마 전에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식사 이렇게 계속 유지하셔도 될까요? 하셨는데요. 영상을 앞서 만나봤고 그 이후의 이야기까지 전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위암 시술 치료를 받으셨다면 역시나 이제 내시경 제거를 하셨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다면은 사실 위의 대부분이 정상 기능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탄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을 자제하신다면은 일반적인 식사를 하셔도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시술을 받으신 분들은 극단적인 식이 제한을 하는 것보다는 지키기 편한 지속 가능한 식단 조절을 하는 것을 더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복통에 대해서는 위가 안 좋아서 통증이 있었는지는 사실 확실하게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주치 선생님과 상담을 받아보시고 필요하면은 뭐 정기 검진을 당겨서 하신다든지 이런 방안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너무 극단적인 식단 조절보다는 지속 가능한 식이 조절하시면서 계속해서 점검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도 받아볼게요. 올해 대학생이 된 딸을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고3 수험생 시절 내내 소화불량과 복부팩만 달고 있었던 딸은 지금도 소화제를 자주 먹는 편입니다. 밥을 먹고 나서 30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소화가 되지 않고 명치 부분이 답답하다며 소화제를 찾는데요. 사실 저희 시아버지께서 위암으로 돌아가셨다 보니 딸의 위 건강이 무척 걱정됩니다라고 하셨어요. 사실은 수험생이나 취업 준비생 같은 분들은 이렇게 이제 위염이나 식도염 증상으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아주 많으시고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런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 없어지면 그래서 이제 대학을 합격하신다거나 취업을 하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증상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증상이 지속된다면은 이제 이전에 증상이 심했을 때 위궤양이라든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 내시경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네. 자, 끝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올해 40이 된 기념으로 첫 건강검진을 받은 남자 바리스타입니다. 위 내시경에서 위축성 위염을 진단받았는데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불규칙한 식사가 문제라고 하던데요. 사실 저는 늦잠을 자도 아침은 챙겨 먹을 만큼 규칙적으로 삼시세끼를 챙겨 먹고 운동도 매일 1시간씩 하다 보니까 진단 결과가 조금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선 커피가 문제일 거라면서 위축성 위염도 위암으로의 발전을 주의해야 한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위축성 위염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위암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위축성 위염이 진단이 되었다면은 적어도 2년에 한 번 이상은 꼭 정기 검진 내시경을 받으시는 것을 권하고 싶고요. 커피가 이제 위축성 위염의 원인의 하나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커피만 가지고 이 분의 모든 위염의 원인을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꼭 커피 때문에 생겼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헬리코박터균이 이 질문자분의 위에 있을 수도 있고요. 다른 식습관이나 또 유전적인 부분 때문에 위축성 위염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이야기지만은 커피는 이제 간암이나 대장암,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피를 무조건 끊으시거나 직업을 버릴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서 기억에 남는 게 따님 관련 사연이었는데 확실히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인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는 위암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스트레스가 소화 효소 분비를 막고 위장 운동을 위축시켜서 소화를 방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가벼운 산책 중요하겠고요. 적절하게 땀이 날 수 있는 강도 있는 운동도 병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내 암 발생률 1위 위암을 주제로 한번 이야기 나누어 봤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들어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역시 식이 조절입니다. 그래서 절인 음식이나 훈제 음식, 그리고 짠 음식, 탄 음식을 꼭 자제를 하시고요. 절대로 금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꼭 권하고 싶고 위암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검진만으로도 조기나 전 단계에서 충분히 발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위암을 조기 발견하지 못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는 없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네, 오늘 위암 극복에 도움 말씀 주신 소화기 내과 전문의 김한수 선생님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봄철 야외 활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등산을 하다가 아니면 조금 뛰는 격한 운동을 하다가 발목이 삐는 증상이 많이 나타났는데요. 바로 다음 주 건강 좋은 날 주제입니다. 발목 염좌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발목 염좌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여기 자막 나오고 있죠. 여기로 질문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음 주 이 시간에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건강 좋은 날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집단 감염이 또 늘어나고 있으니까 책임감 있는 방역 수칙 준수가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럼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6시 1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